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돈 벌려고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아니요. 대부분은 버티려고 서 있습니다. 저는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젊을 땐 회사 다니다가 남편 병간호 하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의자에 앉아 쉬는 게 눈치 보이는 자리. 그래도 제 가게니까 참았습니다. 문제는 손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알바. 요즘 애들 이해해야 한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내가 더 어른이라고 수없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말투가 좀 거칠어도, 표정이 없어도 일만 하면 된다고요. 그 알바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20살 조금 넘은 아이였고 말수는 적었지만 똑똑해 보였습니다. 면접 때도 고개 숙여 인사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일 줄은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이어폰을 낀 채 근무를 시작했고 손님이 줄을 서도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고개만 끄덕였지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처음이니까, 적응 기간이니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디까지 만만하게 볼 수 있는지 알게 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님은 아직 계산 중이었거든요. 제 근무 시간 끝났어요. 그 말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대신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 전달하듯 말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택배 정리는 제 일이 되었고, 진열도 제 몫이 되었고, 바닥 청소도 자연스럽게 제 차지가 됐습니다. 제가 바쁜 시간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 아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건 제 업무 아닌데요? 계약서에 없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물에는 대꾸하기가 참 어렵더군요. 손님 앞에서도 저를 사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죠. 사장님 생각이 좀 올드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는 얼굴을 했습니다. 사장이라는 자리는 화를 내면 지는 자리 같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금액이 틀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 아이가 저를 보며 묻더군요. 증거 있어요? 그 말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가게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화내지 않기로, 설명하지 않기로, 가르치려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지각한 날짜, 무단결근 메시지, 손님 컴플레인, CCTV, 시간, 그리고 근무표를 다시 짰습니다. 업무 분장을 아주 명확하게 했고, 계약서에 없는 일은 저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있는 일만 정확히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왜 그래요?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그 아이는 결국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마치 협박처럼 들리더군요. 대체 인력도, 가게 사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나간 뒤 편의점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일은 더 많았는데 마음은 덜 시끄러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버틴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며칠 뒤 그 아이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과하러 온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계약서대로 했다면서요.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계산대에서 봉투를 접고 있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고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간 거잖니? 그 아이는 말이 막혔고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듣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그냥 소음이 되니까요. 그날 저녁 오래 연락 없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야, 나 오늘 알바한테 당했다. 카페를 도와주는데 MZ 알바가 손님 앞에서 그건 제 일이 아니다. 왜 제가 해야 하죠? 그렇게 말했다더군요. 친구는 한참을 말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덧붙이더군요. 조카 얘긴데 좀 심했더라.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알바가 친구의 조카였다는 걸요. 다음 날 그 아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모가 그러던데요. 제가 너무 예의 없었다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혼난 사람이 아니라 이해받은 사람의 기세 끌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가르칠 생각도 되돌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그 아이가 다시 찾아온 뒤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다시 오겠다는 말도 없었죠. 대신 주변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다른 편의점 점주에게서 슬쩍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집 알바 오래 못 버티더라. 사장님이 너무 냉정하대.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남 말 신경 쓰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걸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이모, 그러니까 제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사과였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자기 조카가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처음엔 요즘 애들 다 그렇다라고 조카 편을 들었는데 막상 자기 가게에서 똑같은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나도 당해보니까 알겠더라. 참는 게 어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라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어서요. 그날 이후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고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편의점은 조금 더 조용해졌고 손님들은 오히려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가게가 제 자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에게서 또 한 번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짧았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먼저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도 젊은데,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하지 않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하지만 그날은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조카가 다른 알바 자리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나왔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자기 말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불평했다는 이야기.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저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라는 거요. 저는 다시 계산대에 섰고 손님을 맞았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예전과 다를 게 없는 일상이었지만 마음속엔 분명한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선을 넘는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이 나이에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사장은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아이를 떠올립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 역시 누군가에게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그 아이를 감당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장도 사람입니다. 돈 벌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버티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사람을 상대할 준비를 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장이라고 무례까지 감당하라고 계약한 적도 없습니다. 참았던 건 괜찮아서가 아니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를, 관계를, 그리고 제 자신을요.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참는 사람으로 남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합니다. 머물 사람과 보낼 사람을. 편의점 불을 끄고 문을 잠글 때마다 숨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사이다는 소리 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삼키고 나서 속이 조용해지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